첫 번째 가볼까요? 예, 국민 배우 별이 되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생 영화 한 편을 꼽으라고 하면 라디오 스타거든요. 자, 이제 고인이 나온 영화를 더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안타까운데 말이죠. 자,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길 모두가 바랬었습니다. 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결국 향년 7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음식물이 목에 걸린 채 쓰러져 입원을 했었는데 6일 만인 오늘 오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뛰어난 연기력은 물론이고 바른 품행으로 정말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배우 안성기 씨죠. 2019년부터 혈액암 투병 생활을 이어오면서 연기 복귀를 준비하다가 2023년에 건강이 좋아졌다, 새 영화로 찾아오겠다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하면서 기다렸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향년 74, 그런데 연기 경력은 69년. 그러니 인생 자체가 연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영화계의 역사 같은 존재입니다. 안성기 씨는 5살이었던 1957년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의 아역 배우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만다라, 투캅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실미도, 라디오스타 등 정말 많은 히트작을 낳았고요. 69년간 총 17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국내 각종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과 연기상 등 40여 차례 수상을 했고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걸쳐서 주연상을 받은 배우는 안성기 씨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정부에선 금관 문화 훈장을 추수한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양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고인의 영화 중에 어떤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베스트라기보다 마지막으로 이순신 명량 시리즈에 나왔을 때 그 모습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주연보다는 조연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그때 작품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재밌었던 건 투캅 시리즈를 정말 좋아했었고요. 참 많은 분들이 이제 빈소를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60년 가까운 친구로 조용필 씨가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이전에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걸 공개하고 밝혀왔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투캅스를 말씀했던 이유가 영혼의 연기 단짝이라고 해야겠죠. 박종훈 씨 아주 슬픈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라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한참 이분들도 이제는 뭐 중년이지만 이정재 씨, 정우성 씨 이분이 또 같은 소속사에서 운구를 맡아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수감 중 마주친 그 강도입니다. 자, 배우 나나 씨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 구속 이후 나나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할 뿐 아니라 저희한테 억울합니다 하면서 편지를 보냈었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 소식, 편지 소식 전해드린 이후에 유치장에서 그 강도랑 같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베란다를 진입을 하니까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칼을 떨어뜨렸는데 방에서 여자가 나오더니 그 칼을 잡아서 목을 찔렀다. 상대방하고 이제 협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나도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에서 그리고 계좌번호라던가 이름, 전화번호를 이렇게 다 알려줬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게 되면은 자기도 이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맞고소를 해가지고 뭐라도 얻어내겠다라는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느끼지 않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편지 속엔 분명 장갑과 헤드셋만, 그러니까 비무장 상태였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네, 당장. 네, 그러니까 흉기를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를 제보자에게 했다는 건데요. 우선 이 제보자 어떻게 해서 이 남성과 대화를 하게 됐냐라고 하면 제보자가 유치장에 벌금 때문에 하루 정도 있게 됐었다고 해요. 그때 이 남성을 만났고 어쩌다가 여기 들어오게 됐냐라고 묻게 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구리의 부유층이 사는 동네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잡혀 들어왔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집을 물색하던 중에 2층에 진입이 가능한 집을 발견해 베란다로 침입을 했는데 집에서 나나의 모친을 발견한 뒤 들고 온 흉기를 떨어뜨렸고 모친의 목을 졸라서 제압하던 중에 나나가 나와서 그 떨어뜨린 흉기를 주워서 자신의 목을 찔렀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성이 아까 앵커가 말한 것처럼 저희 사건반장에 보낸 편지엔
나는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었잖아요.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했다라고 밝혔었는데 이 제보자의 말을 들었을 때 편지 속에 이 흉기를 미소지했었다는 내용은 거짓말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거짓말은 차치하고요. 자, 강도가 강도 피해자를 고소하는 이 블랙 코미디 이거 어쩜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미국 같으면 정당방위 인정 폭이 넓기 때문에 거의 고소를 못 하는데 아니 총 맞아서 죽어도 뭐 어디다 호소도 못 하잖아요. 정당방위가 되는 경우가 되게 높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런 행동을 했던 걸로 보이고 지금 보면요. 유치장에서 만났던 남성에게 따르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강도 형량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고소라도 해서 나한테 뭐라도 얻어야 되겠다라는 심산으로 고소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나 씨 같은 경우 SNS에 글을 썼어요. 아니, 흉기로 내가 지금 당했는데 그 흉기 한 사람 인권은 그 가해자 인권을 피해자 인권보다 더 보호받아야 되냐 이렇게 글을 지금 남긴 상황이거든요. 박 변호사님 방금 그 나나 씨의 그 말씀 우리가 사건 반장에서 맨날 하는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맨날 그러죠. 가해자는 얼굴도 가려주고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뭐 뭐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재판까지 간다면요. 이 가해자한테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강도 상해죄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행동 자체가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예. 또 나나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정당방위 내지 그런 걸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담배로 지지고 끼우고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어두운 밤 주차장 안쪽으로 슬금슬금 들어온 무리들. 오늘따라 담배 맛있네. 자, 잠시 후 말이죠. 차에 불붙은 담배를 저렇게 문질문질 이번엔 창문에 대고 마지막으로 하더니 차문 손잡이에다 그 꽁초를 쑥 끼워놓고 떠납니다. 딱 보니까 고딩. 아마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제보의 시민이 제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데 지난 3일 오후 8시 정도였던 거예요. 요즘 차량들은 차에 이상이 있으면 알람을 집 주인의 스마트폰으로 보내거든요. 누군가 차문을 연다고 한다는 식의 알람이 왔답니다. 근데 이 차가 좀 특이해서 문이 손잡이가 밖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잠겨보고 그래서 별일 아닐 걸로 생각을 하셨는데 혹시나 싶어서 CCTV를 돌려보니까 4명의 남녀 일행이 고등학생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4명의 남녀 일행이 저기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를 피운 거를 끊는데 차가 문하고 창문 쪽에다 이렇게 비비더니 급기야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문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끼우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른 일행이 꺼내놓긴 했는데 벌써 보세요. 찢어졌잖아요. 박 변호사님. 네. 고딩이 담배 피우면 뼈 녹습니다. 뼈가 막 정확하게 녹는지는 모르지만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담배를 피는 거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뭐라 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굳이 차문 손잡이 이런 데를 손괴하는 의도로 했다고 보고 결국은 저 견적이 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이고. 피해 보상, 배상이 가능할 걸로 보고 또 손괴죄가 성립할 거니까 형사,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담배 끊어 한마디만 해주세요. 담배 좀 끊으라.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결제 도와드릴게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9살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지난주 새해를 맞아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출국 전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저를 위한 선물을 하기 위해서 공항 면세점에 있는 명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서 저는 마음에 드는 지갑을 고른 뒤 할인을 받기 위해 면세점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딸이 옆에서 매장에 진열을 된 키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키링을 만지지 말아달라는 직원 말에 딸이 키링에서 손을 놓는 순간 키링 다리가 툭 하고 떨어진 겁니다. 저는 얼음이 됐고 당황한 직원은 곧바로 매니저를 불러왔는데요. 안 보자. 야, 이게 다리가 완전히 떨어졌던데. 그거 원래 좀 달랑달랑 그거 참. 했거든요. 아이고야. 뭐 아무튼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송하지만 이 상품은 이제 판매가 불가합니다. 이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아, 이거 다리 이거 실로 된 부분 하나 떨어진 건데 그냥 좀 AS로 어떻게 좀 처리 아이고 안 그런 될까요? 식의 처리가 불가능해요. 죄송하지만 이거 얼마 안 해요. 90만 원 계산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까 고르신 지갑도 같이 하실래요? 키링 어떨까요? 하나가 90만 원이에요? 아, 저는 지갑은 못하죠. 사세요. 울며 겨자 먹기로 예정에도 없는 키링을 구매한 뒤 다시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물론 저희 아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이 맞나 좀 억울하더라고요. 제 딸 말고 이미 다른 사람들도 수없이 만진 진열용 상품이잖아요. 정말 이걸 제값 주고 사는 게 맞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엄마입니다. 우리 하은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명품이 뭐 이래요. 조금 만졌다고 툭 끊어지면 다이소에서 파는 거랑 뭐가 달라. 명품답게 좀 엘레강스한 솔루션 없나요,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매니저예요. 아니 고객님, 줄 끊어진 명품 키링 수선해서 다시 팔면 그게 어디 명품입니까? 저희는 브랜드 밸류를 지키기 위해서 지극히 엘레강스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책임지세요, X. 양 변호사님 오늘 좋습니다. 아니 이거. 일단 90만 원짜리 키링이라는데 저는 1차 충격을 받았고요. 글쎄요, 이게 키링이라는 게 애초에 바깥에 이렇게 달고 다니게 만든 거 아닌가요? 손이 들고 다니거나. 그러니까 집에 고이 모셔놓은 진열용으로 키링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좀 밝혀봐야겠지만 그게 만진 것만으로 9살짜리가 만진 것만으로 떨어졌다는 건 저 아이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뭔가 제품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이걸 청구를 하려면 저 아이 때문에 저기에 망가졌다는 것까지 이 매장 측에서 조금 더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 네. 저는 저 아이 때문에 떨어져서 깨뜨렸다고 만약에 해도 이거는 이렇게 제값을 다 받는 건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동네 가게에서도 애가 이랬을 경우에는 엄마가 다른 거를 사시거나 그러면 이제 그냥 뭐 봐주신다던가 아니면 아주 싸게 해주신다던가. 그런데 이 명품이라는 것도 이 로고를 달고 나왔을 때 비싼 거지 무슨 원가가 90만 원이나 되나요? 키링에? 그러니까 원가만 받으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걸 사면 요거는 이제 다시 좀 AS를 좀 하신다던가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근데 아이가 손이 센 것 같아요. 지금 뭐 겉으로 봤을 때는 따님이 했던 행동으로 봐야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따져 보아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 매점의 매니저가 일부러 뭐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기본적으로는 손괴를 하거나 파손을 했으면 책임져야죠. 그걸 왜 안 지으려 하죠? 김하나 아나운서 지금 채팅창 분위기도 박 변호사님 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덕이님께서도 차라리 그 장소에 어린 딸을 데리고 가지 말았던 게 안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씀 주셨고, 저녁 산책님께서도 당연히 구매하고 AS 받아서 쓰셔야 된다. 지연유님께서도 사지 않으면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와중에 동원 이원디님께서 면세점 직원들은 박변처럼 다 떨어져 붙네 이런 사투리로 안 갑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투리 연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